아저씨 위험해요. 저 중국 사람들이 아저씨를 납치하려고 해요. 꼬마야, 너는 누구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우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떨렸죠. 눈앞에 정장 차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지우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서울 하늘이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를 반겼죠. 옆 침대에서는 이연주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났니? 학교 준비해야지. 이연주는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거칠어진 것은 매일 청소용품을 만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빼곡했어요. 모두 야근 스케줄이었죠. 지우는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또래보다 조금 작은 키. 하지만 유독 반짝이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그 눈에는 호기심과 영리함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따으며 지우는 오늘 하루도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아, 갑자기 공지가 있어. 오늘 급식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점심급식이 안 된단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지우도 당황했죠. 점심 도시락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시에 일찍 하교할 예정이야. 집에 가서 부모님과 점심 먹고 내일 다시 만나자. 다른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엄마는 일하러 갔는데 집에 혼자 있어야 하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9살 아이에게 혼자 있는 오후는 너무 길고 무서웠거든요.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일찍 끝났어. 집에 가도 돼? 전화 너머 이연주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지우야, 엄마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 지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 건 무서웠지만 엄마를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죠. 목이 메어오는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 이연주는 걸레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9살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일을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우야, 그럼 엄마 직장에 와라.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비록 엄마 일터에 가는 거였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정말 엄마 직장 구경할 수 있어? 1시간 뒤 지우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강남구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죠. 처음 가보는 엄마의 직장은 어떤 곳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매일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30층 높이의 유리로 된 빌딩이 지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을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로비에서 이연주가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반가웠죠.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일터를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까지 올라갔어요. 지우의 귀가 먹먹해졌죠.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와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몇 층이야? 25층이야. 우리가 청소하는 곳은 25층부터 30층까지거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리로 된 회의실, 컴퓨터가 가득한 사무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엄마가 쉬는 곳이야.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어. 작은 방에는 의자 하나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벽에는 청소 스케줄표가 붙어 있고 구석에는 각종 청소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이연주가 일하러 나간 뒤 지우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창밖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오늘 본 엘리베이터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9살 아이에게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목도 뻐근해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의 귀가 쫑긋했죠. 뭔가 평소에 듣던 한국어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 끝에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건장했는데 왠지 다른 사무실 직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그들이 하는 말은 분명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익숙한 소리였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할머니가 가르쳐주던 중국어와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문득 왕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중국에서 온 화교 2세였죠. 지우가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지우야,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해. 같은 말이라도 높낮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단다. 왕할머니는 항상 친절했어요. 지우가 심심할 때면 중국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간단한 중국어도 가르쳐주곤 했죠. 지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왕할머니에게 배운 중국어 실력으로 몇 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죠. 내일 오후 3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우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들킬까봐 무서웠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박민수? 지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누군가 한국 사람의 이름을 중국어 대화 중에 언급한 거였어요. 그것도 내일 오후 3시라는 시간과 함께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다시 보관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민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름을 말했을까? 그것도 내일 오후 3시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말이에요. 색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자꾸 그 남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차갑고 경계심 많은 눈빛,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문득 왕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우야, 위험한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건 중요한 능력이란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거든. 지금 지우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감각이었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이 기분 말이에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다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죠. 아까 봤던 3명의 남자에 2명이 더 합류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회사원들과는 달랐죠. 더 긴장해 보였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어서 지우도 더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왕할머니가 가르쳐준 중국어 단어들이 여러 개 들렸죠. 계획, 준비, 성공. 지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박민수라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지우는 가방에서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연주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우에게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것이었죠. 평소에는 게임이나 음악 듣기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오늘은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녹음 앱을 켜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왕할머니가 항상 말했거든요. 의심스러운 일을 봤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 나중에 어른들한테 말할 때 믿어주거든. 지우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지만 용기를 냈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들의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어요. 비록 중국어라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들을 수 있었죠. 박민수, 내일, 오후 3시, 계획대로. 그리고 한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움직이면 돼.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박민수라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5분 정도 녹음을 계속했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죠. 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대로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느냐였죠. 엄마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고 혹시 지우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왕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중국어를 완벽하게 아시는 왕할머니라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가방을 챙기고 보관실을 나섰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가 25층 회의실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이연주를 발견했어요. 지우는 뛰어가서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죠.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연주는 걸레를 멈추고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죠.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방금 이상한 사람들 봤어. 중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연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어? 지우야, 여기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외국 사람들도 있어.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박민수라는 이름을 말했어. 내일 오후 3시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연주는 잠깐 당황했어요. 박민수라면 이 건물에서 가장 큰 회사인 사이버 시큐리티 코리아의 대표였거든요. 하지만 9살 딸이 우연히 들은 대화로 뭔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지우야, 아마 그냥 회의 약속 잡는 얘기였을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 이연주의 목소리에는 딸을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에게는 답답하게 들렸죠. 엄마, 정말 아니야. 그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했어. 그리고 녹음도 했어. 지우는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안 좋은 행동이야. 그리고 네가 중국어를 조금 안다고 해도 어른들 사업 얘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목이 메어왔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왕할머니한테 이 녹음 들려드려도 돼? 할머니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실 거야. 이연주는 잠깐 고민했어요. 왕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우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죠. 그래, 할머니한테 여쭤보자. 하지만 지우야, 만약 그냥 평범한 대화였다면 더 이상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이건 절대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이연주의 일이 끝났어요. 지우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남자들 생각을 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 경계하는 분위기, 그리고 비밀스럽게 나누는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9살 아이인 자신이 과연 뭔가 중요한 일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그냥 상상력이 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왕할머니가 이 녹음을 들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지우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우와 이연주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왕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마음이 급했거든요. 녹음 파일 속 중국어의 정확한 의미를 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에 사는 왕할머니는 지우에게 두 번째 할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왕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곤 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지우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문을 두드리자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할머니, 지우예요. 문이 열리면서 왕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지우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을 보더니 할머니의 미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왕할머니는 지우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테크노월드 빌딩에서 본 수상한 남자들, 중국어로 나눈 대화, 그리고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왕할머니는 지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지우야, 그 녹음 파일을 들려줄 수 있겠니?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린다며 볼륨을 높여달라고 하셨죠. 5분간의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왕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지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지우야, 네가 들은 게 맞구나.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왕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9살 아이에게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셨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은 내일 오후 3시에 박민수라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했어. 그리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고, 지우야, 이건 납치 계획이야.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서움이 더 컸죠. 정말요? 정말 납치라고 했어요? 응,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전문가들 같다는 거야. 말하는 방식이나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 같아. 왕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어릴 때 중국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었단다. 그래서 위험한 냄새를 맡을 줄 알거든. 네가 오늘 들은 건 분명히 범죄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도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전쟁도 겪어보고 나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많이 봤어. 그래서 알 수 있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지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심각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왕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연히 어른들에게 알려야지. 경찰이나 그 회사 사람들한테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회의 얘기일 거라고 했거든요. 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른들은 때때로 아이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하지만 지우야, 네가 들은 건 정말 중요한 정보야.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왕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하긴 했지만 지우 혼자 이런 큰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죠. 그래, 할머니가 같이 가줄게. 내일 아침에 엄마랑 함께 그 회사에 가서 직접 박민수라는 분한테 알려드리자. 정말요?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회사에는 접수처가 있을 거야. 거기서 급한 일이라고 말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우는 할머니 말씀에 희망을 느꼈어요. 어른이 함께 해주신다면 다른 어른들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만약 박민수라는 분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 나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게 된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죠.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정보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왕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우야, 용감한 건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란다. 새벽 5시쯤 지우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어요.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죠. 오늘 오후 3시까지는 10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죠. 지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를 깨워서 왕할머니와 함께 테크노월드 빌딩에 가자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설령 엄마가 반대하더라도 왕할머니와 함께라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새벽부터 깨어 있다가 엄마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이연주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엄마, 어제 왕할머니가 그 녹음 들어보셨는데. 이연주는 김밥을 자르던 손을 멈췄어요.
어젯밤 지우가 왕할머니 집에 갔다 온 건 알고 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는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박민수 사장님을 납치하려고 한대요. 오늘 오후 3시에 이연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왕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회사에 가서 알려드리자고 하셨어요. 이연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과 왕할머니 모두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후 지우는 왕할머니와 함께 이연주 앞에 서 있었어요. 왕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고 표정도 진지했죠. 현주야, 지우가 어제 들려준 녹음을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내용이더구나. 이연주는 왕할머니의 말씀에 당황했어요. 평소 지혜롭고 신중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이요? 그냥 사업 얘기 같은 건 아니었나요? 아니야. 내가 중국어를 60년 넘게 써왔는데 그건 분명히 범죄 계획이야. 게다가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왔어. 왕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연주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 회사에 가서 알려야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오전 10시 세 사람은 테크노월드 빌딩에 도착했어요. 지우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온 거니까요. 로비 접수처에서 이연주가 말했어요. 저희가 박민수 대표님께 급한 용건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요. 접수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박 대표님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그 회의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청소부 복장의 이연주와 9살 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난감해했어요. 죄송하지만 사전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보안이 강화된 날이라서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벌써부터 막히고 있었거든요. 왕할머니가 나섰어요. 그럼 보안팀에라도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접수 직원은 보안실에 연락했고 잠시 후 보안팀장이 내려왔어요. 40대 남성으로 무뚝뚝해 보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이연주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우가 우연히 들은 중국어 대화 박민수 대표에 대한 납치 계획, 오늘 오후 3시라는 시간까지 모든 걸 말했죠. 보안팀장은 듣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린아이가 들은 외국어 대화를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 할머니가 중국어를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보안팀장은 왕할머니를 보더니 조금 더 정중해졌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기색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래요. 분명히 납치 계획이었어요. 녹음 파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하지만 보안실에서 들으니 소리가 더 작고 흐릿하게 들렸죠. 보안팀장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걸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네요. 소리도 작고 저는 중국어를 모르거든요. 왕할머니가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보안팀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할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외국인 직원들이 회의 일정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또다시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얘기였어요. 보안팀장은 지우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꼬마야, 어른들 얘기는 복잡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3시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지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아무도 안 믿어줘. 이연주도 난감했어요. 왕할머니는 확신하고 계시고 지우도 진지했는데 정작 회사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지우야,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지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엄마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연주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왕할머니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우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맞는 거야. 세 사람은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주스를 빨대로 빨고 있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왕할머니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어려웠거든요. 글쎄, 경찰에 신고해 볼까? 이연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경찰도 증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에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말이에요. 시계 바늘이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지우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지우야, 뭘 하려고? 직접 박민수 사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어른들이 안 믿어줘도 사장님은 믿어주실지도 몰라요. 이연주와 왕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9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지우야, 하지만 사장님을 어떻게 만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우의 눈에는 절망감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이었죠.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어디가? 이연주가 놀라서 물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 할머니, 저 혼자 가볼게요. 어른들은 아이 말을 안 믿어주지만 박민수 사장님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왕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위험해. 혼자 가면 안 돼.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9살 아이답지 않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왕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갈게.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줘. 너무 많이 가면 이상하게 보일 거야. 이연주는 불안했지만 딸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우와 왕할머니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층으로 가야 했죠. 안내판을 보니 박민수 대표의 사무실은 2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우의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죠.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야, 무서우면 말해. 할머니가 대신 말할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제가 말해야 해요. 왕할머니는 지우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책임감을 느끼다니.
28층은 25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죠. 유리문 너머로 대표실이라는 표시가 보였지만 그 앞에는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와 왕할머니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박민수 대표님께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비서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9살 아이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대표를 찾아온 게 이상해 보였죠. 예약이 있으신가요?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준비 중이신데 예약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대표님이 위험해요. 비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위험하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나쁜 사람들이 대표님을 납치하려고 해요. 비서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이가 납치 얘기를 하다니. 꼬마야, 그런 무서운 얘기는 하면 안 돼. 어른들이 걱정하잖아.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절박했어요. 왕할머니가 나섰죠. 아가씨, 이 아이 말이 맞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비서는 왕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한 게 있어요. 중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비서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비록 중국어를 모르긴 했지만 뭔가 심각한 대화인 건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박민수라는 이름이 명확히 들렸어요. 이게 정말 우리 대표님 이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오후 3시라고도 했어요. 할머니가 번역해 주셨거든요. 비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큰일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비서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방문객이 있어서요. 한 아이가 대표님께 위험한 상황을 알려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험한 상황? 네, 납치 관련해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와 보라고 해. 비서가 전화를 끊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대표님이 만나보신다고 하세요. 들어가세요. 지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드디어 박민수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대표실 문이 열리면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지만 표정은 진지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지우는 목이 막혔어요. 진짜 박민수 대표였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오후 3시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간절해졌죠. 들어와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박민수가 지우와 왕할머니를 대표실로 안내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지만 지우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 사장님, 어제 제가 25층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이름을 말하면서 오늘 오후 3시에 뭔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박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지우를 지켜봤어요. 아이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죠. 중국어를 할 줄 아나? 네, 왕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왕할머니가 나섰어요. 사장님, 제가 그 녹음을 직접 들어봤는데 정말로 납치 계획이었어요. 전문적인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박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박민수가 녹음을 들으는 동안 지우는 손끝이 떨렸죠. 녹음이 끝나자 박민수는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어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나오네요. 그리고 3시라는 시간도. 사장님,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들 눈빛이 무서웠어요. 박민수는 지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순수한 걱정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죠. 고마워요. 용감하게 알려줘서. 이름이 뭐예요? 김지우예요. 9살이에요. 지우야,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박민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지우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어른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 거니까요. 박민수는 지우와 왕할머니가 나간 후에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아이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9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꾸며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선 전화를 눌러 비서를 불렀어요. 김 과장, 보안팀장이랑 같이 올라와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네, 대표님.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런 위험을 9살 아이가 먼저 발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산업 스파이나 해킹 시도는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10분 후 보안팀장 최 부장이 올라왔어요. 4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군 출신이었죠.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박민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에 로비에서 만났던 그 아이와 할머니 얘기까지 모든 걸 말했죠. 그 아이군요. 아침에 저도 만났었는데 그때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말한 시간이 대표님 오늘 중요 회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박민수도 그 점이 신경 쓰였어요. 맞아요. 오후 3시에 중국계 투자회사 대표들과 회의가 있거든요. 혹시 그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최 부장, 어제부터 오늘까지 25층 CCTV 영상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실로 내려갔어요. 모니터에는 여러 층의 CCTV 화면이 나타났죠. 25층 어제 오후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평상시와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3명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저 사람들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직원들 아닌 것 같은데? 박민수도 화면을 유심히 봤어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이 수상해 보이는데? 화면 속 남자들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문객들과는 분명히 달랐죠. 최 부장, 저 사람들 출입 기록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최 부장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저 시간대에 25층 방문 기록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 시간에 외부 방문객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죠? 직원 출입 카드를 도용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박민수는 지우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 오늘 오후 3시 회의 참석자 명단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는 중국계 투자회사 동방인베스트먼트 관계자 3명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이 회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죠? 사실 자세한 배경 조사는 안 했습니다. 소개받은 회사라서. 누구 소개였어요? 김 이사가 소개해 주셨는데. 잠깐, 김 이사가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박민수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대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상한 출입 기록, 연락이 안 되는 직원, 그리고 아이가 들은 중국어 대화. 박민수는 급히 보안 전문가인 이상무를 불렀어요. 20년간 정보보안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죠. 이상무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상무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들어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이건 전형적인 산업 스파이 또는 납치단의 행동 패턴이에요. 정말요? 네, 먼저 내부 정보를 빼내고 출입 카드를 도용해서 잠입하고 그 다음에 목표물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박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다시 지우가 떠올랐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게 놀라웠죠.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어른들이 놓친 걸 먼저 알아차렸다니. 최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이 말을 제대로 들어봤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죠. 박민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0분이었죠.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무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회의는 연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전문적인 조사를 받으시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대표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설령 오해였다고 해도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박민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의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대표님, 동방인베스트먼트 관계자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박민수와 최 부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최 부장, 일단 회의실로 안내하되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마음속으로 지우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 용감한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거든요. 오후 2시 50분, 28층 회의실에는 3명의 중국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죠. 지우가 어제 본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보안팀과 함께 회의실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최 부장, 경찰은 언제 와요? 10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해요. 박민수의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만약 지우의 말이 정말 맞다면 저 회의실 안에는 자신을 납치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평상시처럼 행동하겠어요. 뭔가 이상하면 신호 보낼게요. 대표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취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한편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우는 불안했어요. 왕할머니와 이연주는 박민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했죠. 지우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집에 가자. 이연주가 말했지만
지우는 뭔가 찜찜했어요. 엄마, 조금 더 있어도 될까? 사장님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제 복도에서 봤던 중국인 남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죠.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 왕할머니가 지우의 시선을 따라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우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남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어로 빠르게 말했죠. 계획에 문제가 생겼어. 그 아이가 여기 있어. 전화 너머에서 답이 왔어요. 아이? 어떤 아이? 어제 우리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아. 지금 1층 카페에 있어. 처리해. 남자는 전화를 끊고 지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저 사람이 이쪽으로 와요. 지우야, 엄마 손잡고 빨리 나가자. 세 사람은 급히 카페를 나와 로비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도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 남자가 급히 휴대폰에 대고 말했어요. 저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연주가 진짜 위험을 느꼈어요. 지우야, 뛰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로비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빨리 뛸 수 없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희 먼저 가.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다행히 로비 보안 요원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중국인 남자는 당황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우는 보안 요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사람이 우리를 쫓아왔어요. 정말요? 이연주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신고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28층 박민수 대표님께 알려주세요. 28층에서는 박민수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국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상시 투자 미팅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업 제안서는 준비해 오셨나요?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박 대표님, 사실 우리가 온 목적은 다른 겁니다. 박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지우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 싶었죠. 어떤 목적이시죠?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보안 기술 관련해서. 그때 보안실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1층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박 대표님, 잠깐 화장실 좀. 지금은 안 됩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확신했거든요. 이들은 정상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일단 여기 계시면서 경찰과 대화 좀 나눠주시겠어요? 건물 밖으로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 경찰이 와요. 다행이구나. 이제 안전할 거야. 하지만 위층에서는 더 긴장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거든요. 박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차 온 거예요. 그럼 왜 가짜 신분으로 건물에 침입했나요? 박민수가 CCTV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중국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계획비로 간다. 그들 중 하나가 중국어로 속삭였고 갑자기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박민수는 뒤로 물러서며 보안 요원들을 쳐다봤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지우와 가족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중국인 스파이들이 모든 증인을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28층 회의실에서 중국인 스파이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건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계획이 틀어졌어. 빨리 철수해야 해. 리더 격인 남자가 중국어로 지시했죠. 박민수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시려는 거죠?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스파이가 박민수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으세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지만 스파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리 계획해둔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이쪽으로 스파이들은 회의실 뒤쪽 비상구로 향했어요. 이 건물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던 거였죠. 박민수는 경찰관들과 함께 남았지만 걱정이 됐어요. 경찰관님, 1층에 있는 아이와 가족들은 안전한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비상계단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요란했어요. 스파이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본부 용의자들이 비상계단으로 도주 중입니다. 경찰 무전기에서 다른 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층과 지하 주차장 모든 출구를 차단하라. 한편 1층에서는 지우와 이연주, 왕할머니가 보안 요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죠. 여러분,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말했지만 지우는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리며 중국인 스파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지우는 그 얼굴을 기억했어요. 어제 복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할머니, 저 사람이에요. 왕할머니가 지우를 자신 뒤로 숨겼어요. 지우야, 내 뒤에 있어. 스파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죠. 모든 출구가 차단되었습니다.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파이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죠. 저 아이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지우는 그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죠.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 이연주가 딸을 꼭 안았어요. 보안 요원이 스파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지하로 도망가고 있어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스파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걸 봤거든요. 경찰들이 뒤따라갔지만 지하 주차장은 미로같이 복잡했어요. 지우야, 우리도 따라가야 해. 왕할머니가 말했지만 이연주는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여기서 기다려요. 하지만 지우는 뭔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저만 알아요. 지하 주차장 구조도 어제 엄마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지우야, 안 돼. 하지만 지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경찰들보다 작은 몸집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죠. 지하 주차장에서는 차들 사이로 숨어가며 스파이를 찾는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나? 없어. 이쪽으로 와봐. 지우는 어제 엄마와 함께 이곳을 지날 때 봤던 걸 기억했어요.
구석에 비상 출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아, 맞다. 지우는 그 비상 출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과연 스파이가 그곳에 숨어 있었죠. 지우는 숨을 죽이고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경찰들에게 알렸어요. 스파이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망친 게 바로 이 작은 아이라는 걸 깨달았죠. 너 때문에. 스파이가 지우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꼼짝하지 마. 지우는 재빨리 차 뒤로 숨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자신이 도움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좋은 일 했어, 꼬마야. 경찰관이 지우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같은 시간 건물 곳곳에서는 나머지 스파이들도 하나씩 체포되고 있었어요. 옥상에서 헬기를 기다리던 스파이 한 명, 지하 다른 출구에서 잡힌 또 다른 스파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8층에서는 박민수가 경찰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용의자 체포 완료.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려왔어요.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경찰관도 지우의 공로를 인정했어요. 지우는 지하에서 올라오며 생각했어요. 무서웠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죠. 엄마와 왕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지만 지우는 당당했어요. 누군가를 구했으니까요. 오후 6시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중국인 스파이 5명이 모두 체포됐고 그들의 정체도 밝혀졌죠. 이들은 중국 산업 스파이 조직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받은 박민수는 놀랐어요. 정말 산업 스파이였다는 말인가요? 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빼내려고 했어요. 박 대표님의 회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보안 프로그램이 목표였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왕할머니 사이에 앉아서 어른들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큰일을 막았다는 걸 실감했죠. 만약 지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밀이 유출되고 박 대표님도 위험했을 겁니다. 지우야,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담당 경찰관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전문 요원들인데 9살짜리 아이가 먼저 발견하다니 놀랍습니다. 지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게 보여서요. 그 이상한 거를 놓치지 않은 게 중요해요.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이연주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지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이 미안했죠.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괜찮아요, 엄마. 어른들이 아이 말을 안 믿는 건 당연해요. 박민수가 지우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안전하시면 된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대답에 박민수는 감동했어요. 지우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 도둑맞을 뻔했어. 그리고 나도 위험했고 왕할머니도 지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지우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특별한 아이였네. 할머니가 중국어 가르쳐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우는 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9세 소녀가 산업 스파이를 발견해 국가기밀 유출을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지우는 신기했어요. 자신이 뉴스에 나오다니. 지우 양은 우연히 들은 중국어 대화를 통해 스파이들의 계획을 알아챘고 용기 있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알게 됐어요. 지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TV에서 봤어.
너 완전 영웅이야. 평소 조용했던 지우가 갑자기 유명해졌죠. 담임 선생님도 지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지우야, 선생님이 평소에 네가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줄 몰랐어.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야, 어른들도 놓친 걸 네가 발견한 거잖아. 정말 자랑스러워. 반 아이들도 지우를 존경의 눈으로 봤어요. 지우야, 무섭지 않았어?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 지우의 말에 아이들은 감탄했어요. 이연주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네가 용기 있게 말해준 건데 엄마가 무시한 거야. 왕할머니도 지우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가르쳐준 중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세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죠. 일주일 후 박민수가 지우 가족을 회사로 초대했어요. 지우야,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 선물이요? 박민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장학금이야.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연주는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지우가 우리 회사와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지우는 박민수를 올려다봤어요. 사장님, 저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어른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보안팀장 최 부장도 반성했죠. 앞으로는 누가 신고해도 진지하게 들어야겠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의 말도 소중하게 들어야겠습니다. 박민수도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걸 9살 아이가 발견했어요. 겸손하게 배워야 할 일이죠. 모든 어른들이 지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관찰력과 순수한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배웠죠.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지우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우야, 오늘 방과 후에 박민수 사장님이 오신다며?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요. 지우는 이제 이런 관심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죠. 교실 친구들도 지우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우야, 너 덕분에 우리 반이 유명해졌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지우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박민수 사장님처럼 회사에서 보안 일을 할 수도 있고. 오후 3시 학교 강당에 박민수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과 지우 가족 그리고 왕할머니도 함께였죠. 지우야, 이 장학금은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되는 거야. 박민수가 장학증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우리 회사에서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했어. 보안 기술이 어떤 건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실제 보안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관심 있어 하니까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연주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가 더 감사하죠. 지우 덕분에 우리 회사와 나라의 기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왕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할머니, 저 정말 중국어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 왜? 이번 일로 알았어요. 다른 나라 말을 알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왕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어릴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야기 들려줄까? 들려주세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살게 됐지. 지우는 왕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우가 더욱 자랑스러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엄마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우야, 엄마도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무엇을 배웠어요? 네 말을 더 잘 들어줘야겠다는 거. 그리고 너의 꿈을 응원해야겠다는 거. 이연주는 박민수로부터 받은 감사금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우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네 방도 따로 있고 책상도 큰 걸로. 정말요? 그럼 왕할머니도 더 자주 놀러 올 수 있겠네요. 그럼 할머니도 우리 가족 같은 분이니까. 학교에서 지우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일을 보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우가 후배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반드시 어른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지우 언니,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도 지우 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지우를 위한 특별한 감사 행사를 열었어요.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지우 양,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민수 사장님처럼 보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에요. 지우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녁 시간, 지우는 왕할머니,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일상이 됐죠.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중국어 시간에 새로운 단어 배웠어요. 용기라는 뜻의 단어요. 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용치라고 하지. 지우한테 딱 어울리는 단어네. 할머니, 저 정말 용기 있는 아이가 된 건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지우야, 용기는 한번 보여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뜻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용기들을 보여주는 게 진짜 용감한 거란다. 친구를 도와주거나 틀린 일에 대해 말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들 말이야. 밤이 되어 지우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박민수 사장님이 주신 장학금으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엄마도 행복해 하시고 왕할머니도 건강하시다. 지우는 잠깐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알았다. 나이가 어려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테크노월드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용기 있는 아이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했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작은 영웅 지우의 새로운 모험이 계속될 테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지우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지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